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크 말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뉴스토크 말쌈에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시장 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속초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후보자의 발언 순서와 자리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신 후보자부터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철규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최고 경력 전문가 장철규입니다. 바른미래당 기호 3번입니다. 장철규 바른미래당 20만 명의 수돗물 안정 공급, 관광산업과 무역, 물류 육성으로 지역경제 확충, 빈틈없는 복지행정 구현, 소상공인 경영지원 확대, 농어민의 소득 증대, 의인 유정충 선장 얼선양 사업. 네, 이상래 후보 나오셨습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무소속 이상래 후보 속초 시민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이상래, 무소속, 난개발 조기 해결로 시민 걱정 해소, 2천만 관광객 시대 인프라 구축, 실질적 서민 경제 활성화, 민간 주도형 복지 행복도시 건설, 동북아 경제 중심 도시 구축, 환경과 같이 하는 도시 조성. 네, 계속해서 조영두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장 예비후보 무소속 조영두 후보입니다.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 무소속, 설악권 통합으로 균형 발전, 물 부족 해소, 속초 낮은 카페리 항로 개설로 지역 경제 활성화, 속초 설악 관광벨트로 명품 국제 휴양도시 건설, 시민 종합복지 대책 수립, 속초 시민 도시 디자인 위원회 발족으로 난개발 방지, 인구 유입 증대. 네, 끝으로 이병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속초시장 후보 기호 2번 이병선입니다. 이병선, 자유한국당. 국제관광도시 속초, 세계적인 관광도시 완성. 세대불문 일자리 복지로 복지도시 완성. 속초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균형 발전. 설악권 상생 협력 발전을 통한 아름다운 유산. 마이스 산업 육성으로 환동의 대표 도시 도약. 네,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후보께서는 당초 저희들에게 토론에 참석을 약속을 하셨습니다마는 갑작스런 사정으로 해서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후보들께서도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번 토론회가 각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질문보다는 정책과 공약 위주로 토론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발언 시간은 발언을 시작한 때부터 기산이 되고요. 종료 시각이 지나면은 제가 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신공격이 정도에 지나치거나 근거가 없는 사실을 유포하게 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미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기조연설 순서를 갖겠습니다. 장철규 후보부터 시작을 해주시는데요. 연설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철규입니다. 바른미래당 기호 3번 속초시장 예비 후보입니다.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렵고 속초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속초시장은 지역 경제를 잘 아는 경제 전문가가 선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철규 후보는 강원도에서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경제부서 근무 경력이 가장 많은 후보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저를 경제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발전 기여 실적도 많아서 정부가 주는 훈정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철규 후보는 도지사로 출마하는 두 분과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어서 예산 확보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당을 보고 찍지 마십시오.
정당은 속초시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 도덕력, 도덕성 이런 걸 보고 찍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상래 후보 차례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장에 출마하는 무소속 이상래 후보 속초 시민 여러분께 마음에서 우러나는 간절함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요즘 속초 시내 전역을 다니다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을 하루에도 수없이 보고 듣습니다. 하루 종일 된장찌개 2그릇, 육개장 1그릇 파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식당 사장님들,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면서 밖을 응시하시는 영세상인 여러분들, 저 이상래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무소속 후보로서 소신 있고 청렴하게 오직 속초 경제를 살리는 속초시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지켜봐 주시고 저 이상래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조영두 후보의 기조 연설입니다. 존경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 속초시장 예비후보 무소속 조영두입니다. 작금의 난개발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소리가 너무나 큽니다. 시민들이 바람은 짜임새 있게 계획된 디자인 속초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정책으로 속초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 후손들을 위한 100년 대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바로 설악권 통합이 그것입니다. 제가 속초시장이 되면 설악권 통합을 2년 내에 이룰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세계를 향하여 발로 뛰는 최고의 세일즈맨 시장이 될 것입니다. 천혜의 자원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친환경 상태와 인간이 만들어낸 화려한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품격 있는 세계 제1의 관광 휴양 도시를 갖고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병선 후보의 기조 연설입니다. 존경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속초시장 후보 기호 2번 이병선입니다. 지난 4년간 위대한 우리 속초 시민은 속초 발전에 큰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4년 전 부도위기 직전까지 갔던 열악한 재정 구조를 안정화시켰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켰습니다. 2014년과 17년을 비교해 보면 빚 문제는 1년에 100억씩, 300억씩을 갚아서 거의 다 갚았고 살림살이는 1년에 400억씩, 1,200억을 증가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 이제 속초는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동서고속철도 건설 확정과 동해 동서고속도로의 개통, 11만 톤 크루즈 운항 등으로 연간 1,700만이 찾아오는 국제 관광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속초 중심, 속초 시대, 속초 미래를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이병선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후보의 기조 연설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아시는 대로 속초시의 경우에 오랫동안 물 부족 문제를 겪어왔죠. 올해도 제한급수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속초시장에 도전하는 네 분의 후보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 물 부족 문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사전에 추첨된 밀어내기 방식 순서에 따라서 이상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속초 시민 여러분, 물 부족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옛말에 치수가 치세라 하였습니다. 저 이상래 후보 물 부족 해결할 자신 있습니다. 속초시 상수도 하루 시민 1인 1일 470리터로서 현 시민 8만 명과 관광객 1일 내방 인구 2만 명을 포함할 경우 10만 명이 급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난 갈수기 제한 급수 생산량은 최저 3만 2천 톤으로 안정적 급수 생산량은 4만 8천 톤이 되겠으며 1만 5천 톤이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병선 후보 제 민선 6기 시절 갈수기 제한 급수는 2015년 6월에 10일간, 2018년 2월에 28일간 제한 급수를 실시하여 수많은 시민들께 불편과 고통을 주었으며 심지어 고성군에 대해서는 사과까지 하는 안타까움도 보았습니다. 더구나 최근 대형 아파트들을 허가하여 줌으로써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비 450억 원을 확보하여 원암 저수지 급수댐과 쌍천 저루댐을 조성하면 우리 속초시는 원천적인 급순환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속초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이상래 후보 물 부족 해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조영두 후보 답변해 주시죠. 물 부족 해결의 원천적 해결 방안은 통합뿐이 없습니다. 공기, 햇빛, 물 이런 것은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닌 우리 모두의 공공재입니다. 통합을 통해서 모자란 것을 서로 나누는 상생의 모습이 바로 물 문제의 해결 방법입니다. 앞서 우리 이상래 후보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물 문제 해결 방안은 그런 방법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때 이 모든 세 분이 다 물 문제 해결을 했어야 합니다. 또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방안들이 과거의 것과 뭘 다릅니까? 속초 물 문제가 1, 2년의 문제가 아닌데 지금 와서 또다시 새로운 방안을 찾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며 설악권 통합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반증하겠다 하겠습니다. 저는 설악권 통합을 통하여 서로가 상생하는 방법으로 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통합 전 단기적으로는 이웃과 상생 협력하여 갈수기 전용 관로를 미리 설치함으로써 가뭄을 극복하고 항구적인 방법으로는 통합된 설악권에 새로운 식수 전용댐을 만들어 안전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시군 통합에 발생되는 특별 교부세를 1차적으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쌍천을 개발한다, 학사평 저수지를 개발한다 하는 것들은 20여년간 해온 일입니다. 모두 허비였고 돈에 대한 낭비였습니다. 시민에 대한 혈세였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속초 설합, 속초 양양 고성 통합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병선 후보 차례입니다. EU 여하를 막론하고 물 부족으로 인해 제한급수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한편으로 불편한 상황에서도 절수운동과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과 이웃 고성 양양 군민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속초시는 지질학적으로 쌍천 위에는 물을 담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64%가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물 관리 일원화가 지금 필요합니다. 물의 양은 국토부가 지금 관장하고 있고 물의 수질은 환경부, 또 전력은 산업부, 지방소하청은 지금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물 관리는 지금 농촌진흥청을 포함한 거기서 농어촌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방상수도는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기는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 부족 문제 이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보조 수원을 확보해서 가뭄시의 물 부족을 인근 저수지와 저수량 증대 및 관정을 파서 해결하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수원 확보와 또 한편으로 쌍천의 지하댐을 만들어서 지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간망 현대화 사업은 이제 내년에 지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지금 기재부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설악권 3개 시군이 상수도 간망 연계 물 자립 도시를 완성시켜서 2023년도까지는 이번 재선에 당선되면은 물 자립 도시를 완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장철규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그 한 지역의 지도자는 과거의 행정 환경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행태, 현재의 진행 상황에 대한 진단, 그걸 토대로 해서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할까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물 문제 부족은 과거에 수차례 봐왔습니다. 제가 속초시의 부시장
재임 시절에 물 문제를 가장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사평 저수지 제방을 2m 이상 높였습니다. 또 그 밑에 정수 처리 시설 8,000톤을 시설을 해서 그나마 급수 제한일 때 낮에는 공급한 여력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과거를 잘 분석하고 또 현재를 잘 진단해서 미래에 갈 방향을 바로 파악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물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도 난개발에 우려가 되는 한 부분인데요. 저는 물 공급 1,020만 톤의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성과 양양 도움을 받지 않아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예비 홍보물 여기에 시민들한테 이미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개의 저류지, 저수지에 그다음에 관정 8개, 그다음에 노후 관정 교체 이런 걸 통해서 1,020만 톤을 공급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1,300만 톤, 그래서 2,320만 톤만 물이 있으면 20만의 수돗물 공급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요한 것은 물 공급 지혜는 물이 많이 왔을 때 이것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때 잘 이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시장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속초시의 물 문제 반드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통 질문을 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김철수 후보의 사정으로 인한 불참 통보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면 되겠고요. 단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최소 30초 이상 답변 시간을 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정 후보에게 질문이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좀 안배를 하셔서 그렇게 가급적 모든 후보에게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영두 후보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7분간 주도권 잡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래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상래 후보님, 네. 오늘 김철수 민주당 후보께서 안 나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토론에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사퇴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나 이래서 안 나온 걸로 여겨지는데 어쩌게 잠깐 만나니까 중앙당 공천장을 받으러 가서 못 나온다 이러더라고요. 중앙당 공천장은 가지 않아도 취소되지 않을 텐데 이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면서까지 안 나오는 것은 오만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래 후보님, 속초시에 시장이 5명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경선 후보가 시장으로 취임 후 인사 분야, 도시건설 분야, 관광 분야, 체육 분야의 시장 4명이 있다고 합니다. 속초시청 내에서는 공공연히 얘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의 무질서가 발생하면 제일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큰 피해자는 시장을 뽑아준 속초 시민입니다. 시장의 행정 능력 수준이 최하이기 때문에 벌어진 창피한 일입니다. 최순실과 같은 뒷전의 실세들 때문에 시장 자신의 권한을 똑바로 행사하지 못하고 그들의 지시와 요구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시장이 바로 이병선 후보입니다. 또한 시장이 이러한 시정농단 세력의 권한을 침해당하여 시정이 엉망진창이 되고 당시 부시장인 김철수 후보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시장과 시민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시정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에게 직원을 하면서 시정을 바로 세워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철수 후보는 당시 부시장으로서 책임을 방관한 채 이병선 후보가 시장으로서의 권위가 추락하고 하루속히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차기에 본인이 시장 당선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오직 자신만의 영달을 생각하며 시정농단 사태를 고의적으로 방치하고
시민을 외면한 김철수 후보는 인간적인 면에서 좀 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상래 후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당인 민주당 후보께서 이 자리에 함께 못했다는 부분은 함께 토론한 입장에서 조금 좀 서운하다고 여겨지고요. 같이 후보끼리 같은 정책 대안을 서로 이제 비교도 하고 보다 나은 우리 속초 발전을 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같이 조금 전에 조영두 후보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 속초 시민의 알 권리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 먼저인 것과 개인의 중앙당에서 한다 그렇다라면은 그건 개인의 뭐 연관 좀 된다고 봐야 되는지 그건 좀 생각이 들려지는데요. 뭐 대충 별로 좋지 않은 형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시장 선거 당시 이병선 후보가 김철수 후보의 불법적 도움을 받아서 시장에 당선된 후 김철수 후보를 부시장으로 승진시키는 과정에서 강원도의 실국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수차례 걸쳐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김철수 후보를 부시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김철수 후보가 부시장으로 승진하면서 이병선 시장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는 시청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은혜를 혼지작 버리듯 저버리고 시장을 해보겠다고 하는지 벌써부터 이 사실을 아는 시민들은 도덕적, 인간적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저작거리 몰입해보다 못하다 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후보의 인간성을 맹렬히 지탄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이런 사람이 시장이 된다면 우리 시민은 배신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보시는 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40년간 공직 생활을 함께 하신 이상래 후보께서는 김철수 후보의 이러한 행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두 분과의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할 부분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병선 후보께서 김철수 후보를 부시장으로 임명을 함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상당히 많은 불이익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요. 네. 또한 그한 예산이나 또 우리 공무원들 처우 개선 부분, 특히나 이제 예산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속초 시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간다고 봐야 되겠죠. 상당히 그 당시도 각종 언론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부분도 많았고요. 궁극적으로는 속초시가 많은 피해를 봤다고 이렇게 봐야 이러한 되겠죠. 일로 우리 속초시는 많은 시민들이 상처도 있고 손해를 많이 봤죠. 그렇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행재정적으로는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피해를 받았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조영두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었습니다. 이병선 후보에게 주도권 시간 7분 드리겠습니다. 주도해 주시죠. 네. 오늘 우리 6.13 지방선거에서 속초시를 새롭게 이끌어갈 시장을 뽑는 그런 토론에 이렇게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한자리에 앉게 돼서 매우 영광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한 후보가 오늘 또 이렇게 불참을 했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선배 후보님들 한 분 한 분 소중한 그런 지금까지의 경험을 우리 속초시에 쏟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제가 아까 물 문제에 있어서 이게 워낙 좀 사안이 좀 큰 문제인데 정해진 시간에 하다 보니까 조금 마무리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마무리를 하고 제 주도권 토론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단기, 중기, 장기 이 대책은 사실 지금 속초시의 물 부족은 없습니다.
지금 단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생산량에 비해서 소비량이 지금 충분히 지금은 생산량이 더 많다고 확실하게 밝혀집니다. 다만 근본 단수 조치가 있었던 것처럼 116일 동안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는 어느 지자체 단체장도 그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다행히도 인근 지자체와 우리 당 대표가 되는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님 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합심을 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족하지 않고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보조 수원 조금 전에 제가 급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 있는 원암 저수지에 전도식 게이트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이것을 저희가 잘 활용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물 문제가 해결될 걸로 봅니다. 거기에 플러스를 해서 대형 관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단기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기적으로는 쌍천의 도천교 부근에다가 지하댐을 설치하고 상수도 관망을 현대화해서 누수를 잡게 되면 이 물 문제가 중기적으로는 해결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최장기적으로는 우리 설악권의 3개 시군의 수원을 잘 조사를 하고 비용을 국가와 또 강원도와 우리 속초시가 잘 분담을 해서 하게 된다면은 장기적으로 우리 속초시의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충 설명을 드리면서 주도권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꽃은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선거에서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떠한 정치 철학과 소신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께 소상하게 밝혀야 되는 또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 후보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의도에 간다는 그런 모 후보의 그런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의도에 간다면 여의도 구청장 선거에 나가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속초 시장 후보에 입후보를 했다면 지금 이 시간 새벽에 일어나셔서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유권자들 또 청취자들 속초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존경하는 우리 세 분 후보자님들께 이 자리에서 제의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를 비운 김철수 후보가 다음에라도 공개석상에서 지금 함께 하신 우리 네 후보와 공개 토론을 할 의사가 있는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밝혀주시길 바라고 주어진 주도권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 후보님께서는 이번 김철수 후보의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공개 토론을 하게 된다면은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후보가 후보의 자질, 자기의 생각, 사상 이거를 유권자한테 알리는 건 기본 의무입니다. 이 당 행사 때문에 참석 안 한다. 이거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참 매우 그 민주주의의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다. 이렇게 보고 매우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시장 때 김철수 후보가 과장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서기관 승진 심사를 제가 심사위원장으로서 심사를 했는데 참 일도 잘하고 신뢰가 가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참 이게 깜짝스럽게 이 토론에 참석 안 한다. 이거는 속초 시민을 무시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주도권 적으니까 좀 짧게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된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우리 조용두 후보님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김철수 후보의 토론회 불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혹시 공개 토론을 제가 제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답이 오면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당연히 동감입니다. 네. 이 김철수 우리 후보의 행태는 이 후보자로서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우리 8만 속초 시민의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네. 시민을 알 권리를 이런 자리에서 밝혀서 정정당당해야지. 제가 생각에는 분명히 토론에 자신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래 후보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철수 후보의 불참에 대한 견해와 공개 토론에 대한 의향을 짧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속초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는 각 후보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서로 비판을 하고 또 일부는 수용할 건 수용을 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소신과 가치, 철학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유권자에게 알리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선 후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철규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7분입니다. 제 후보 이병선 후보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병선 후보 공약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이전에 지역경제 기본 전략, 기본 틀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시장이라면 속초시 경제의 기본 틀은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고 교육물자가 많이 모여서 돈이 모이고 돈이 돌 때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전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앞서 기본 전략이 뭐고 속초시의 주력산업, 이에 상응하는 전략산업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장철규 후보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일자리 창출과 기본 틀, 전략을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모여야 하고 교육이, 물자 교육이 많아야 되고 또 돈이 또 모여져야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관광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장철규 후보님께서도 속초시에서 시작을 하셨지만 도에 가서 아주 경제 분야에서 큰 역할을 또 많은 역할을 해오신 거 제가 강원도의원을 2번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속초시의 내방객, 관광객이 국내에 통틀어서 1,700만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갔습니다. 또 2015년도에 우리 속초 시민들과 또 우리 공직자,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상래 후보께서 기획감사실장을 역임하시면서 30년 수건 사업이었던 동서고속철도를 갖다가 우리가 국가재정으로 확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지금 2015년 대비 2017년 속초시의 세수 증가가 368억 원이 되었고 또한 부채는 앞서서 제가 기조연설에서 말씀드렸지만 부채는 2014년 583억에서 364억 원을 상환해서 219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또 살림살이는 2014년 2,934억에서 2017년 4,133억으로 매년 평균 400억씩을 늘렸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 속초시의 시승격 56년 동안 많은 시장님이 계셨지만, 단체장님이 계셨지만 젊은 시장, 가장 젊은 시장 이병선 이 정도 일했다 그러면 아마 지역 경제 활성화 어느 정도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그렇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한 것은 이병선 시장이 지역 경제에 관한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주력 산업이 관광 산업이라고 이제 대충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관광 산업이 자체의 문제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속초시가 관광 산업에 문제가 됐을 때 어떤 예비 산업을 갖고 끌고 갈 수 있겠나, 비상시에 관광 산업에 대체할 수 있는 사업,
이게 무언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광산업 자체의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관광산업은 경제가 오르면 관광이 안 옵니다. 최근 다행히 고속도로가 뚫히면서 관광객이 많이 온 건 사실이에요. 근데 와서 돈을 안 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숙박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또 파는 것도 잘 못 팔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고, 또 문제는 뭔가 하면 공가, 상가가 비어 있다는 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관광산업이 망가지는 건 아니지만 어려울 때, 경제가 어려워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때, 아니면 해안에 비브리오 균이나 노노바리우스라는 그런 균이 번창할 때 관광이 안 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비산업부터 전략산업, 이거를 알고 싶은 겁니다. 네. 이거를 얘기해달라는 거죠.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 주셨는데 이 관광산업이라는 게 1970년대, 80년대는 정말 설악동이 요즘 많이 침체가 되었는데 우리 대규모 수학여행단을 받는다든지 단체 관광객 위주로 갔습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의 눈높이와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가 이병선 다음 민선 27대 민선 7기 이병선은 준비하는 것이 마이스 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회의도 하고 인센티브도 챙기고 컨벤션도 하고 하는 그런 마이스 산업을 지금 롯데 호텔 앤 리조트 뿐만 아니고 대규모 지금 숙박시설들이 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 지난 엊그제 11만 톤급의 코스타 세레나데호가 3,000명이 넘는 그런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크루즈 산업, 지금 동해안에서 유일한 그런 크루즈 산업을 우리 속초시가 유치하고 있습니다. 선배님께서 주신 그런 고견을 제가 7대 민선시장으로 당선이 다시 된다면은 선배님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또 행정에 녹여서 더욱더 속초시의 비전과 또 앞으로의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크루즈 산업은 다시 보충 질문입니다. 크루즈 산업은 강원도가 2011년도에 계획된 산업입니다. 이때 동해안의 크루즈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박태욱 교수를 지사님으로부터 영입시킨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분이 이제 예. 그 크루즈 산업 활성화하는데 중점 역할을 했고요. 네.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설악동이 문제입니다. 4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설악동 재개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악동 활성화 방안, 설악동의 민간 투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껏 온천장 하나 생긴 게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행 중에 관광산업을 있다고 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을 가지고 속초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비상산업이 뭐가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데 대답을 다른 대답을 장철규 안 후보님 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상래 후보께서 7분간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주도권 전에 조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영두 후보님께서 그 쌍천 개발 의문점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쌍천 개발은 이제는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가능하느냐? 속초 우리 쌍천은 원래 국립공원대였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원법상 건들지를 못했고 지난번 최용생 시장 계실 때 도시계획법을 바뀌면서 쌍천이 도시구역으로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급수댐, 저류댐을 할 수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병선 후보님께서는 116일 이제 가뭄 하늘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그 전만 해도 영동권에서는 속초, 동해, 태백이 항상 이 제한급수에 시달려 왔습니다. 동해하고 태백은 이미 근원 원천적인 급순환을 해결했기 때문에 116일이라는 가뭄이 지나도 충분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와서 관정을 판다 하는 거는 너무 시기가 늦었다. 벌써 우리가 그 전에 대비를 했었어야 되지 않았냐. 요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제 경제 활성화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경제 활성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의 틀이 너무 굳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과 시민의 수준에 따라 높이에 맞춰서 이 틀을 개편해 줘야 됩니다. 하다못해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직업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직업이 안전이 안 돼서 바깥으로 나가는 실직률이 높아요.
대표적인 게 용역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갖고 우리 내국인들의 직업을 잠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또한 사회기관 요원들이 인건비 보장이 제대로 안 받아서 이직률이 높아서 외지로 나가는, 또한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된다. 알바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알바 같은 경우 저희가 속초시 전체 한 8,000명인데 학생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2,000명 정도가 필수적으로 보는데 이 학생들은 경영주가 경영 압박을 받아서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행정이 어느 2차 보존, 경제도 2차 보존을 해주는데 우리 알바생들 취업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행정이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서 어느 수준 정도를 보존을 해주면은 경영주도 좋고 우리가 커나가는 알바 학생들도 이런 경제적 혜택을 보고 나중에도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이병선 후보님께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강원일보 2014년 12월 25일자 기사를 보면은 속초시 승격 51년 만에 최초로 자체 부시장으로 임명해준 부시장으로 된 분이 선후배 공무원들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했었습니다. 민주당 후보께서. 최근 강원일보 2018년 5월 10일자 속초시장 후보자 자가진단에 있어서 이병선 후보를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부족하고 속초 발전에 대한 구체적 발전 대안에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병선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116일 가뭄을 하늘 탓만 하지 말라는 말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동권의 태백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수도 그러니까 해결이 돼 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상수도 관망 현대화 사업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제가 전임자들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속초시도 상수도 관망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그 당시에 아마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라든지 속초시의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지 못했던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중앙정부와 강원도와 우리 속초시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좀 말씀이 있으셨는데 죄송한 말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상래 후보님도 43년간의 속초시의 공직 경험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저는 속초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모든 권한은 부서장 중심으로의 권한을 이양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기획감사실은 컨트롤 타워라고 해서 모든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로 저는 모든 권한을 이양했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시면서 동서고속철도 국가재정 확정이라는 큰 역할도 해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물 문제도 사실은 같이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김철수 부시장 오늘 참석하지 못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중에 공무원 임명권이 있습니다. 부단체장까지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10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3항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 임명권이 있는데 부시장,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는 관례적으로 도의 국장급들. 이병선 후보님, 제가 엿준 거는 이 김철수 후보가 제기한 입장을 여기에 대한 소감을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단체장은 사실 행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있어서 단체장은 행정 경험보다는 오히려
그 자치단체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CEO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행정을 모른다는 표현, 죄송합니다만 오만한 표현이고 그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래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시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판문점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습니다. 6월 12일에는 북미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죠. 이렇게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이 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뭐 아시는 대로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남북 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분 후보께서는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속초시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 이걸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를 네 분 모두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각 2분이고요. 먼저 이병선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남북 관계가 정말 잘 되어야 한다,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핵화를 전제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평화 통일이 꼭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아쉽습니다. 오늘 저희가 토론에 오기 전에 오늘 판문점에서 제2차 당국자 회담이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어제 밤 새벽에 일방적인 북한에서의 무기한 연기 통보가 왔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의 이런 훈풍을 갖다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남북 관계는 잘 되어야 되고 남북 통일이 빨리 되어야 한다는 것엔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 속초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 관계가 잘 되면은 일단 우리 속초 시민들 중에서 어민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기성 어족들이 지금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쌍끌이들이 북한 해역에서 지금 다 어족들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공동 어로구역을 빨리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끊어진 동해 북부선 철도길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속철도와 함께 연결이 되면 시너지 효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북방 항로의 재개와 크루즈 항로를 개설해서 원산, 함흥으로 크루즈를 연결하는 그런 일을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또한 설악, 금강권의 관광벨트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에서 속초까지는 6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설악, 금강 개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병선 하겠습니다. 후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장철규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남북한 간의 평화 무드는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장철규 후보는 경제부서에 근무했을 때 이걸 대비해서 미리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철원 평화산업단지 기본 계획을 제가 직접 입안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북한의 고위 관계자와 베이징에서 이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이런 실적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저는 남북한의 통일은 우리 속초의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무궁무진한 지하자원 이게 3,200조 원 정도 됩니다. 또 수산자원 풍부합니다. 북한의 양질의 값싼 노동력 제가 평화산업단지 입안했을 때 한 $300 안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의 고도의 기술, 자본과 연결되면 이것은 속초는 수많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저는 제 이 예비 공약에 낮은 선봉 신항로 개설을 주장했습니다. 왜냐? 자르비노 항구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백두산 관광 낮은 선봉을 통해서 훈춘하고 고속도로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낮은 선봉 항로 개설을 시급해야 된다. 또 부시장으로 있을 때 수산물 수입 보증 지원 제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 평화를 대비한 예비 조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준비하는 시장이 중요합니다. 준비하는 시장. 과거를 잘 분석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것을 할 줄 아는 시장이 다음 7대 속초시장 선거에 당선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상래 후보 차례입니다. 네, 속초 시민 여러분, 저 이상래 후보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속초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평화 무드는 시대적 절대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에도 제목을 남북 관계 개선을 전제로 봅니다. 지금 우리 속초시는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5개국 중에 제일 중심 지역에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정부의 남북 정책이 펼쳐질 경우 최대의 호기를 맞는다고 여겨집니다. 더구나 서울 고속철도하고 동해 북부선 철도, 우리 속초항이 연결되는 정부 정책이 그 에너지 벨트 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우리 시는 동북아는 물론 유라시아까지 연결하는 동북 교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활성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번 송영길 북방교육협력위원장께서 속초를 방문했을 때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설악 금강이 아니라 백두까지 연결하는 관광 특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를 또 추진해야 되고 여기에 동북 삼성과 유라시아로 이어지는 경제교육 루트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이어서 물류 전진기지를 선점해서 경제의 변화의 틀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이 갖추어졌을 때 속초시는 북방교육을 활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실향민이 많은 우리 속초시 특성을 살려서 문화예술, 체육, 관광 모든 걸 아울리는 남북통일 대축전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발빠른 방법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조영두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작금의 남북 관계 및 북미의 화해 분위기 속에서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속초시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남북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금강산 관광의 재개 및 남북 교역의 중심지로서 강원도가 급부상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 속초의 역할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동북아 물류의 중심 도시로서 환동의 시대의 선두주자로서의 속초의 위상을 확립하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실현해나가는 환태평양의 주인공 속초시, 세계 속의 속초시를 이루어 나가는 데 만전을 다할 것입니다. 동북아 물류를 담당하는 모든 나라의 시선은 지금 북한의 나진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동북 삼성이 막대한 물량을 취급하고 러시아와 연계되어 있는 철도를 통하여 유럽까지 이어지는 대륙 횡단철도의 수송수단이 기반이 나진항에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우리 속초가 선점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북한의 나진항과 속초 나진항의 카페리 항로를 개설해서 중국 동북 삼성과의 물류의 소통과 남북한 및 중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문화의 교류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자 합니다. 중국 동북 삼성은 한반도의 국경을 맞대고 있고 예로부터 우리와 가장 밀접한 교류에 있어 왔던 지역입니다.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가 만나는 자리에 위치해 전략적 가치는 또한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저는 속초, 양양, 고성, 인제라는 설악관 통일이라는 캐파를 통해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분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상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은 특정 후보에게 질문이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안배를 해주시면 좋겠고,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 시간을 최소 30초 이상은 좀 보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철규 후보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분입니다.
네, 한 후보에 너무 집중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명확치 않아서 다시 질문을 이병선 후보께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관광산업이 우리 속초 경제 주력 산업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려울 때 우리가 다른 무슨 산업을 관광산업과 버금산업으로 육성하겠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상래 후보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난개발 이전에 속초시의 기본 행정 자체가 여러 가지 난맥상을 보이고 있어요. 지난 여러 차례 걸쳐서 물 부족 문제를 많이 겪어왔습니다. 이병선 시장 4년 동안에 물 문제가 2번 있었어요. 2015년에 한 번 있었고 금년에 2월 달에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금년에 있는 건 기획감사실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필을 못했지만 기획감사실장 할 때 이 주차장 문제, 교통소통 문제, 오폐수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냄새나는 문제, 여러 가지 기본 행정 이게 잘 안 돼요. 기본 행정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거를 계획감사실장께서 우리 이병선 시장을 어떻게 보필을 하셨습니까? 네, 답변 드려야 됩니까? 예, 하시죠. 2015년 2번을 했죠. 2번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번 다 저희가 대비를 못한 부분 사실 공직자 입장으로서는 시민들께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기획감사실장 자리는 장철규 후보님께서도 우리 조직의 기구표를 아시겠지만은 참모기관입니다. 참모기능. 참모기능이지 거기에 갇힌 동선다일에 있는 기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 영역도 틀리고 직접 결정권이 없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쉬움은. 참모위에서 옆에서 얘기 못 해준 참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걸 같이 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하는 그 라인에는 기획감사실장 자리는 배제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직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바라는 거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아까 이병선 후보님께서 관정 얘기를 지금부터 파시겠다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미리 했었어야 된다. 거기는 제가 이해했고요. 예. 제가 얘기하는 조직을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계획감사실장의 기본 본연의 업무가 업무를 조정하는 거예요. 또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럼 한 부서에 문제가 생기면 시장한테 시장님 지금 이런 부서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차원의 시정을 끌고 나가는데 이런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직접 집행기관이 아니지만 그런 조언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게 참모로서의 기능이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조언을 몇 번 하셨어요? 저는 제가 범위 내에 있는 부분은 다 제안을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요 전에 장철규 후보님께서는 도하고 시군의 체제를 지금 같이 보시는 것 같은데 강원도는 기획조정실장이 맞습니다. 조정 권한이 있어요. 속초시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말씀 그대로 기획과 감사실을 통한 부분이고 여기에 언제 그렇다고 장철규 후보께서 과연 부시장 하실 때 기획감사실장한테 조정 권한을 드린 바가 있습니까? 그 또한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직접 하시고 그 라인에서 직접 하셨지. 이건 왜냐하면은 이걸 조금 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의 기능을 얘기하자. 그러니까 조정 권한이 없어서 그 이병선 시장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의한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시정 전반을 계획하는 겁니다. 한쪽이 미흡한 부분은 왜 미흡한지 심사분석 기능이 있잖아요. 그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장한테 공식적으로 이런 사항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이상래 시장 보고 이게 이런 문제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뭐 예산을 세워주겠다.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그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언과 역할이 이게 무엇냐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속초 관광이
속초시의 주력 산업입니다. 아까 이병선 시장께서 관광산업 잘 되고 했는데 실제로 자기 한 거 말고 크루즈 관광 이건 도가 직접 아까도 얘기했던 그 부서장을 제가 지사님한테 그 강원도 양구분이에요. DBS 크루즈 사장을 하신 분입니다. 제가 속초항을 통해서 카지노, 태백 여기에 관광 상품 만들려고 그분을 지사님한테 영입을 시킨 거거든요. 잘 되고 있어 정말 다행이고 속초발전 기여가 있어서 다행인데 저는 이 관광 산업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어떤 산업을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을 못해서 속초 관광 산업 간단하게 뭐가 문제입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속초시 관광 산업은 너무 틀에 박혀 있다는 겁니다. 예전의 자원 그대로 변화되어 있는 자료가 관광 자원이 없어요. 이 변화의 틀을 바꿔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악산의 탐방로도 몇십 년째 지금 그 탐방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곳은 자연 휴식지와 아울러서 탐방로를 개방을 하고 또는 예약제로 하든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는 여러 부분에서 관광의 이 틀을 바꿔줘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가 알기는 5개년 관광 계획이 아마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가 될 겁니다. 속초의 관광 산업은 딱 몇 가지로 요약합니다. 지역적으로 관광이 편중돼 있다는 거예요. 계절적으로 편중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 사업체가 연중 관광 시설 운영 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관광 산업이 지역 특성에 많은 이 상품이 다양하지가 못해요. 속초에 오면 우리 진짜 한번 속초에 며칠 묵고 가려고 그러는데 와서 그냥 설악산 보고 바다 보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광 상품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고무신 가게 빨간 고무신 하나 파는 것보다 빨강, 파랑, 노란 다양한 고무신 가게 많이 팔았을 때 관광 산업은 활성화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상래 후보께 7분간 시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철규 후보님께서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요. 그럼 우리 조직대로 하면은 그 전에 부시함 계실 때에 왜 그런 변화의 틀을 발전시키지 못하셨는지 좀 간단히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 변화의 틀은 무슨 거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까지 관광을 네. 여건을 다 너무 계절적 관광이다. 또는 관광 수요가 어떻게 된다. 지금 뭐 다변화돼야 그렇죠.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부시장 재직 시대에 왜 못하셨느냐. 못한 게 아닙니다. 실무자한테 지시를 수없이 많이 했어요. 제가 관광 분야에 강원도 관광국 직제를 만든 장본입니다. 경제진흥국에 강원도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이걸 이해하려니까 강원도 얘기를 듣는 거예요. 강원도에 관광부서가 30초 없습니다. 내로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양한 관광 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도 다양하게 하라. 관광 상품도 지역 특성에 맞는 만들어라. 말씀을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예. 부시장님 하실 때 왜 그걸 못했느냐. 그러니까 부시장 할 때 관광부서에 이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어요. 잘 따라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참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게 많습니다. 정말 일을 시켰는데 아니 이거 들어야 돼요. 제가 주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을 시켜야 따르지 않으니까 이거 화가 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거로 저는 하겠습니다. 인기가 없는 부시장은 아마 남아 있는 거로 같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일은 찾아서 하는 거지 남을 시키거나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장철규 후보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강원일보 2018년 5월 10일자 요 자가진단 보면은 이병선 조영두 후보는 행정 경험이 부족해서 직접 정책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 하였고 본 후보와 김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민간 경영 창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평가를 드렸단 말입니다. 행정 경험을 부족하다고 지적한 두 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이제 말씀이 계실 거고요. 민간 부분 창의성과 경험 부분에 있어서 저 이상래 후보는 강원도와 같이 기업 창업이나 경영 지원, 판로 개척, 시장 개척, 사회적 기업 등 경제 전반에 걸쳐서 다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타 후보도 하지 못했던 그 시설관리공단을 또 직접 설립을 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장철규 후보께서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 경제정책의 특별한 업적이 대표 3개만 좀 해주시죠. 저는 우선 이제 그 강원일보가 이제 그 후보의 단점만 기재했는데 그 강원일보 담당 기자가 저한테 사과 말씀을 했어요. 후보의 단점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여백이 좁아서 후보의 장점도 얘기한 거를 다 기재를 못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상래 후보나 김철수 후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책 개발의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요. 다른 후보. 그러나 기업의 민간의 창의를 활용하는 건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얘기했어요. 민간의 창의는 적은 거지만 행정의 경우는 풍부하기 때문에 정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이점이 있다. 이 2가지를 장점도 같이 얘기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기여한 거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해야죠. 간단하게 해달라고 네, 했지 간단히 않습니까? 할게요. 제가 경제에 기여한 게 속초 관광 특구를 93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 부분에 투자를 많이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압니다. 또 하신 거 많습니다. 알고 하지만 성과가 없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알고요. 있죠. 우리 왜 없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 조영두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시죠. 그렇게 지금 열심히 행정적으로 잘해서 우리 속초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장철규 후보는 참 그 논리적으로 말씀을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셨는데 이렇게 속초가 오늘날 어렵게 돼서 모든 속초 시민이 씨름하고 있습니까? 이 행정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시장 자리라는 것은 나무와 숲을 함께 볼 줄 아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고 이러한 것은 특히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 출마하시는 분 중에 4분 다 행정가인데요. 저만 어떻게 특별히 중앙의 정치 경험을 가지고 또 행정 경험도 가진 나무와 숲을 보는 사람인데 이제는 시장이 탁상에 앉아서 펜대나 굴리고 탁상 공론하는 그런 시장은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시장은 이런 행정 중요하죠. 행정 같은 것은 부시장에게 맡기고 유능한 부시장을 발탁을 해서 부시장에 맡기고 시장은 이제 전국적 국내외적 세일즈맨 입장에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시에 잘 살 수 있는 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정리 좀 해주시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세일즈맨이 돼야 한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끝으로 이병선 후보님께 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즈 산업하고 크루즈 산업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크루즈 산업을 하시더라고 제3차 항만 계획까지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상당히 고생을 많으셨고 앞으로 속초가 크루즈 본항으로 이제 본기주로 하자라면은 더욱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그 마이즈 산업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이즈 산업은 저희가 예전부터 회의와 행사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 이제 그 사업이었는데 이제 이 이름을 이제 마이즈 산업으로 이제 해서 이제 추진을 하거든요. 또한 크루즈 산업은 사실 이 지역 경제 여건에 조금 효과가 좀 미미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참고하십사 하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조영두 후보께서 7분간 시간을 가지고 주도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후보님들 토론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상당히 냉철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병선 후보님께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여러 가지 속초시에 드러나는 문제점, 또 난개벌 문제, 행정의 무능, 물 문제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 속초 시민이 자연스럽게 물러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와서 참으로 좀 딱하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대 시장직을 인수인 게 당시 속초시의 부채는 58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최용생 시장과 2014년에 4년 전에 토론을 할 때 최용생 시장을 빚이 900 얼마 해서 1000억의 빚을 졌다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랬었는데 이제 당선이 돼서 인수인계할 당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잘 계산을 해보니까 53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끼리 서로 앉아서 야 이거 잘못했다 하면서 박장대소를 했다는 얘기가 후일담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리고 지금 시정 보고를 한다고 하면서 각 동네 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부채를 속초시의 부채를 많이 갚았다라는 것이 가장 제1 공적인 지금 공으로 지금 치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유지 매각을 통하여 부채 364억을 변제하고 현재 219억의 부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초시 재산관리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를 매각할 경우 매각 자산의 상당한 새로운 토지를 매각한 면적만큼 토지 대금에서 최우선하여 확보해야 되는 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속초시가 매각한 조양동 소재 자이아파트 및 휴먼빌 아파트의 부지 10필지 5,228평과 부전 부적합답지 41필지 676평을 30억 6,800만 원에 매각하고도 현재까지 새로운 토지 5,904평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공유지재산관리법과 속초시 재산관리조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이병선 후보가 자신의 치적쌓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매각대금 전액을 부채 갚기에 충당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정의 책임자는 항상 시민에게 득이 되는 운영 방안을 생각해야 함에도 토지 가격이 쌀 때 팔고 비쌀 때 사는 역순환의 모습 행정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체 토지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대두될 것으로 불보듯이 뻔한 게 보이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와 관련해서 속초 시민에게 하나 고할 것이 있습니다. 이병선 시장의 실정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한 가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속초 시민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속초지사나 시설공단 관리공단은 2000년 1월 1일에 설립되어 18년간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맞죠? 네. 2017년 시설관리공단의 총 예산은 103억 4,500만 원이며 이 중 71.3%가 인건비인 73억 8천만 원입니다. 예산의 71.3%가 인건비로 지출되는 기업은 인력관리업체입니다. 포장만 기업이지 인력관리업체란 말입니다. 게다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급여가 월평균 700만 원이에요. 환경미화원의 급여는 월평균 500만 원입니다. 시민 여러분, 속초 시민 여러분 중 평균 500만 원 이상 급여를 받는 시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손가락에 꼽힐 정도입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설립된 이래 18년간 속초시가 공단에 지급한 금액은 1,064억 7천만 원인데 시설관리공단이 벌어들인 돈은 고작 580만 원입니다. 580억 7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방만한 적자 경영으로 시민의 혈세 484억이 시설관리공단 직원과 환경미화의 급여로 해결되다가 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50억의 혈세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58억 6천만 원이 적자가 발생했는데 당시 이병선 시장은 주지도 않아도 주지 말아야 할 성과금 100%를 지불했어요. 마이너스 기업을 하는 데다가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적자 경영하고도 성과급을 받아가는 것을 보고 적폐라고 합니다. 이런 적폐 행정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답변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좀 같아요. 계세요. 예. 아니, 이거 여기 계신 없잖아요, 집은 시간이 없는데. 세분 시장, 부시장, 기획관리심장 다 출신이죠? 답변 저만 시간 좀 공직 주세요. 공무원 출신이 아니군요. 여러분 모두가 김철수 후보를 포함한 네 분 모두가 이 시설관리공단 누적 484억 원의 적자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고 모두 공범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고치고 가겠습니다. 방만하고 안일한 행정 중심의 적폐 제가 책임지고 고치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네, 좋은 질문에 감사합니다. 15초, 14초 주시고 이 답변하려면 답변이 또 되겠습니까? 다음 기회가 있겠죠. 뭐. 예. 예. 미안합니다. 네, 다 쓰셨습니까? 네. 네, 시간이 뭐 거의 다 돼가는군요. 자, 뭐 마침 답변 못 하셨는데 이병선 후보 주도권 차례군요. 7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답변 시간까지. 예, 우리 조영도 선배님, 존경하는 선배님 지적에 하여튼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를 행정가 분류로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또 언제 행정을 했나 생각되는지 하여튼 저를 고맙고요. 그 다음에 그 난개발 문제 나중에 또 문제가 나올 것 같고 행정 무능 CEO 아까는 또 답변에서 저기 우리 시장이란 자리는 행정보다는 좀 세일즈맨, CEO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 또 CEO라고 또 탓을 하셨고 그래서 제 쇼로 네, 그건 좀 또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아니 그건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요, 빨리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또 써야 될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채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583억이 맞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채무를 저희는 또 부채로 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도비, 대응 못한 비용, 그것도 우리가 어차피 부담해야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국도비 반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또 반환 못된 부분, 그것이 한 400억 가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900억, 1000억이라고 돼 있던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기 그래도 바랍니다. 그 토론회 때 그렇게 공격을 하면 조금 잘못된 걸로 이해됩니다. 네, 그렇게 양해를 좀 그러시면 안 해주시고 되죠.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아마 그렇게 토론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당선돼서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때 그렇게 박장대소를 아닙니다. 한 것은 그런 건 아닌 것 좋은 같습니다. 전 현상이 아닙니다. 답변입니다. 예. 그다음에 부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집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악성 부채가 있어서 이자가 많이 나가고 하다 보면 빚부터 갚고 이자를 좀 줄여야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땅을 지금 많이 팔았다 그러는데 또 토지 가격이 쌀 때 팔고 지금 새롭게 비쌀 때 살려면 어떡하느냐. 물론 그건 지금의 이치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습니다. 땅이 안 팔려서 전임 시장 때는 진짜 속초시에 땅을 못 팔고 이러다 보니까 빚을 많이 졌습니다. 동서고속철도를 유치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오고 땅을 갖다가 구입하는 데 있어서 매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엄정한 잣대로 해왔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왜 인건비가 이렇게 많냐면은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속해 있습니다. 다른 공단에는 환경미화원들이 별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곳은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 특히 화장장이라든지 또는 어떤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영을 수지를 내야 되겠지만 수지를 못 내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주도권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네, 제 주도권이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저를 답변 시간을 안 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 잘 지켜보고 있습니까? 저희는 6.13 지방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하는지를 지금 유권자들께서는 냉철하게 바라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주도권 토론 7분인데 벌써 이제 3분이 훨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속초시는 이제부터라도 중단 없는 발전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5가지의 공약으로 민선 7기, 민선 시장 7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사통팔달을 완성하고 크루즈를 통한 환동의 중심 국제관광도시에 걸맞는 속초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세대 불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복지 속초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속초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이 보장되고 정주 여건이 보장되는 젊은이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또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속초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속초를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서 스토리가 있는 도시 또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스토리가 있고 정말 찾아오는 그런 속초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속초는 굴뚝 없는 황금산업, 마이스 산업을 통해서 새로운 신성장 환동의 대표 국제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좀 답변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영도 후보님께, 존경하는 후보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 공약이 설악권 통합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고 또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30초 내로 그 답변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질문이 뭡니까? 질문의 요지가 고생만 하셨다고 그러는데 설악권 통합을 조기 고생한 걸 완성. 아시면 됐고요. 네, 조기 완성하시겠다. 정말 이 설악권 통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속초 시민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설악권 이 속초의 땅이 105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거요 아주 조그만 땅덩어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남북 지금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고 이러한데, 네. 조그만 게 이러한데 이런 땅덩어리 가지고 절대 이 밀려오는 관광 시대를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통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속초 양양 고성 감사합니다. 인제까지 아울러서 큰 땅을 만들어서 거기서 균형된 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장철기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물에 보면 지역 경제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셨습니다. 달마봉을 개방하겠다고 했고 대청봉에다가 지금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 그러고 권금성에다가 하체봉을 거쳐서 또 케이블카 하겠다 그랬고 지금 달마봉 쪽에다는 뭐 성곽도로를 지금 내겠다 했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까? 짧게. 예. 된다 안 된다? 지금 오색 케이블카가 일단 사업 승인을 받았어요. 요즘 제동은 좀 걸리고 아니요, 있지만 답변만 좀 해주세요. 시간이 그래서 없습니다. 성곽 가능합니까? 달마봉까지? 가능하다고 만리장성까지? 봅니다. 가능하다고 만리장성 봅니다. 같은 거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스카이워크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시민의 의지가 얼마나 달려 거기 있느냐. 국립공원 아닌가요? 예? 국립공원 지역 아닌가요? 국립공원 지역은 뭐 관광시설을 설치 못합니까? 아니, 성곽을 만들 수 있습니까? 성곽길을 만들겠다는 거죠. 성곽을 만든다는 게 성곽길을 만들어서 둘레길을 만든다는 거지. 석이 왜 성곽을 만듭니까? 꼭 좀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선 후보 시간이 다 마치겠습니다. 됐군요. 자,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하나씩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양양 간 고속도로도 뭐 뚫렸고 교통 인프라가 많이 확충이 되고 있죠. 또 고속철도 머지않은 장래에 들어온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요즘 속초에 개발 붐이 일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은 뭐 어느 도시나 아주 바람직하고 꼭 있어야 되는 일이겠습니다만은 일부에서는 난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분 후보께서는 속초 개발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을 갖고 계신지요? 구체적인 개발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래 후보부터 시작하고요. 1분 30초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 저 이상래 후보 오랫동안 속초시 난개발 우려와 속초시 개발 정책에 대하여 고민해 왔습니다. 속초시 전역에 붙어있는 난개발로 인한 반대 현수막을 바라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 이상래 후보는 자연경관을 해치고 주민께 큰 피해를 입히는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해서는 시장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통해서 막겠습니다. 인구 8만의 작은 도시에 최근 2년간 인허가가 난 아파트가 무려
12개 단지에 5,796세대이고 호텔 등 숙박시설도 11개에 3,479실이나 됩니다. 여기에다가 아파트 6곳 1,446세대, 호텔 2곳 833실이 더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는 속초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꼭 필요한 인허가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 등 관련 자문위원회에 실질적인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한 10여 초 덜 쓰셨군요. 자, 이번에 조영두 후보 차례입니다. 1분 제가 쓰면 안 30초 됩니까?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 난개발을 참 우려되는 거죠. 이것도 저희는 설악권 시군 통합으로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속초의 난개발의 원인은 속초의 협소한 면적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부지가 있지만 그 부지는 매우 한정적이라서 고층 건물을 고층 건물을 짓고 싶어하는 그러한 의욕에 또 욕망에 차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난개발의 원인이 땅이 좁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난개발의 문제를 3단계로 구분해서 새로운 지구 개념으로 풀어갈 생각입니다. 먼저 전문 상업지구를 육성합니다. 아주 화려한 유락시설을 만들 것입니다. 속초 시민의 생계를 책임지는 업무, 상업시설과 일학 관광을 위한 공간들이 배치되는 개념으로 속초 관광벨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 상업지구의 외곽을 형성하는 문화병합지구입니다. 이 지역은 속초 시민을 위한 문화, 스포츠, 복지 행정 시스템이 유치되는 곳으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거와 상업이 완충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또한 한편은 주거 지역을 권장해서 후보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병선 후보 1분 30초입니다. 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도시계획 없이, 그러니까 준농림 지역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이 난개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논 한가운데 아파트가 있고 러브 호텔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 난개발입니다. 1993년도에 국가가 준농림지역이라는 것을 용도지역을 했다가 무분별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03년도에 폐지된 아주 써서는 안 될 용어가 난개발입니다. 장철규 후보, 이상래 후보, 조영두 후보님 다 아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난개발이란 말을 우리 속초시에서는 써서는 안 됩니다. 속초시는 1963년도에 시 승격된 이래 5년에 한 번씩 법정계획인 도시계획을 지금 해왔습니다. 선배님들이 다 해오셨습니다. 전문가들, 주민들 의견 들어서 다 해온 겁니다. 다만 지금 강남보다 더 대세라는 속초가 물밀듯이 투자자들이 오고 개발의 붐이 오다 보니까 시민들이 피로감이 오는 겁니다. 여기에 난개발을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개발에는 면과 암이 있습니다. 밝은 면이 있으면 분명 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제도를 대체하고 해서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물 들어올 때 배 띄우고 바람 불 때 돛 올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속초시가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주어진 제도 하에서 열심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철규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난개발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난개발은 개발을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를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개발을 안 할 때를 인위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합법적으로 개발할 때를 만드는 거, 이거 난개발이라고 봐야 됩니다. 또 개발을 할 지역이라도 속초시의 행정 서비스 능력이 뒷받침 안 되면 이것도 난개발입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 공급이 안 돼요. 진입도로가 좁아요. 에너지 영향 평가에 부결됐어요.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다 검토했을 때, 그럴 때 수용이 됐을 때 개발한다 할지라도 서비스 능력이 충분히 보탬이 됐을 때 그때 난개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행정 서비스 능력을
벗어난 때는 그게 바로 난개발인데 지금 그런 겁니다. 41층 건물 바로 그 예입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와 개발하지 않을 때를 분명히 정하고 관련된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행정 서비스 능력 이걸 향상시켜야 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 되셨습니까? 네. 자, 뭐 후보자들께서는 시간이 뭐 부족하게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어느새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각기 마무리 발언을 1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두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병선 후보님께서만 난개발의 의미를 다르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초 시민의 지금 90%가 난개발 난리인데 시민의 소리를 못 듣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세 분의 후보님과 많은 의견을 나누며 생각을 들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통 질문이 물 문제 해결과 난개발 해결 방안이라는 데 머문 것에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의미 있는 오늘 토의였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까지 잘못 진행되어 온 시정을 극복하는 것이었지 환동해와 환태평양이 중심으로 성장해가는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남북대화를 기점으로 이 땅에는 반드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속초가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번영을 누리게 되는 발전상이 저희 머릿속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초는 분명히 발전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속초 혼자서는 그 발전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작고 협소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설악권의 통합이 속초의 발전뿐만 아니라 설악을 공유하는 모든 시군이 같이 상생하는 미래의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감사합니다. 다 됐습니다. 자, 이병선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존경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오늘 토론회를 잘 보셨습니까? 속초 발전을 위해서 누가 최고의 적임자인지를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설악산은 알아도 속초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또 자식들은 또 일자리가 없어서 속초를 떠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대한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이제 우리 속초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의 강남보다 더 대세가 속초라고 합니다. 지방 세수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재정 규모는 확대되고 안정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복지 혜택은 늘어날 것이고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완성되고 크루즈는 앞으로 더 많은 배가 오갈 것입니다. 물론 물 부족 문제, 지역 불균형, 고령화, 교통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동서고속철도를 풀어냈던 저력 있는 우리 시민들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속초 중심, 속초시대 완성을 위해서 저 이병선에게 6월 13일 반드시 표를 몰아주십시오. 우리 지역은 분명히 더 크고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속초 시민 여러분 옆에서 변함없이 이 이병선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함께하고 가장 먼저 앞에 나가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겠습니다. 기호 2번 이병선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철규 후보 1분 30초 마무리 발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철규입니다. 오늘 TV 토론회, 후보 간의 토론회를 잘 보셨습니까? 이 토론회를 통해서 누가 속초 발전을 위한 확실한 공약을 가지고 있는가, 또 누가 속초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가, 또 누가 속초시 재정에 피해를 주고 누가 난개발의 원인을 일으켰는가를 잘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속초의 가장 당면한 현황, 경제를 살리는 겁니다. 경제를 살리는데 누가 최적격자인지 잘 판단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시장, 미래를 내다보는 시장, 저에게 지지를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당을 보지 말고 당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후보의 개인적인 능력, 개인적인 경력, 그 사람이 기업에 기여한 실적, 그리고 그 사람의 도덕성 이런 걸 보고 시장 후보를 선정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언은 이상래 후보입니다. 역시 1분 30초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 속초의 발전과 희망찬 내일을 위하여 바쁘신데도 끝까지 토론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야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속초 시민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새벽부터 용역 일거리를 찾아 인력시장에 나오셨다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돌아서시는 우리의 선후배님들, 그리고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시면서 수많은 소상공인 여러분, 꼭 저 이상래 속초경제 살리겠습니다. 42년 공직생활하며 속초시 대포농공단지 조성에 기여했던 실무 책임자로서 120개 업체가 속초 경제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포농공단지를 지날 때면은 가슴 뿌듯한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초 시민 민심이 바다에 저희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들었습니다. 이상래가 속초 발전에 꿈의 배를 띄우는 것도 뒤집는 것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속초 시민의 몫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 가난하지만 결코 비겁하지 살지 않았고 공직생활 동안 단 한 건의 의혹으로 구설수에 오른 적 없는 청렴하고 강직하게 살아온 저 이상래, 여러분 가슴속에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십시오. 당선되어 일로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후보의 불참으로 인해서 모든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생각을 살펴보지 못한 점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이 6.13 지방선거에서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됐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